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시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이 IT 혹은 뭐 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그럼 지금 이런 현재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이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가 오늘 약세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신규 매수를 비중 30%, 주식 비중 30% 정도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다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얘기할 때 확실히 이제 좀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황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주식 이런 마감 시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저희의 회원분들에게 하루가 뭐 이렇게 흘렀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주식 노트 같은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마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저에게 하는 어떤 각오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좀 많이 느꼈는데요. 회원들과 통화하면 할수록 확실히 기초가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유치하더라도 아주 쉽게 설명하자. 이 강도는 부모님한테 설명하듯이 하자라는 어떤 그 딱 레벨을 정해 놓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제가 잘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쉽게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일단은 대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제가 오전 시황에 이런 내용을 좀 썼는데요. 오전 시황에 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어제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횡보장이든 중요한 것은 뭐 약세장이 아니어서 강세장이 아니어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횡보장이냐를 스스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강세장이다, 지금은 단순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이고, 횡보장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또 하면 되고, 근데 저희는 일단 현재는 약세장이다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약세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부터 이야기는 했죠. 많이 했죠. 했고 확실히 약세장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약세장에 맞는 매수 방식이 뭐가 있을까. 사실 저희는 좀 오래 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약세장 저희가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약세장이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있겠죠. 근거들 중에 사실 지금 보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뭐 이런 걸로 나누면 기본적 분석으로 크게 시장을 보면 시장은
아직은 강세장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에서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강세장이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 그 자체,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주식의 가격 그 자체는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요소도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주가가 만약 큰 하락이 난다면 그때 어떤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지금이 강세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러한 논리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상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인 아직 강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더 많고 그다 더 많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다만 심리적으로는 약세장으로 사람들이 다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역시도 많이 약세장으로 꺾여 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딱 종가로 본 겁니다. 주간 차트를 종가선으로 봤을 때 일정 어떤 가격 라인에서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근데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을 깼습니다. 이미 깨고 내려갔거든요. S&P 500도 깨고 내려갔고,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들이 추세 이탈한 쪽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더 많고 유럽은 더 심하고요. 거기에 또한 후행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빅스 지수라고도 하는 이 지수가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패턴이 좀 모아지는, 그러니까 상방의 모습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위로 가든 횡보로 가든 알 수는 없지만 흔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패턴들 상 안에서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주식에서 나왔다면 매수하고 싶은 정도의 모습이겠죠. 쭉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바닥을 잡는, 그리고 이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들, 거기에 기술적인 어떤 지표들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주가는 빠지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 지수상 보면 아직 지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그래서 시장을 일단은 약세장으로 조금 규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에 조금 중요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지수 그 자체만으로 좀 봤을 때는 약세이다라는 것이고,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간편하게란 말보다는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지수를 보자, 거래량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좀 짧게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좀 갇혀 있는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거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고점과 이 저점의 이 중간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빠지고 나서 계속 부딪히고 말고 있거든요. 부딪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를 위로 갈지 실패하고 꺾일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러한 모습 자체가 약세장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모습이 좀 느껴지고, 흔히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이런 거죠. 페이스북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고, 아마존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사망 사건, 그리고 애플의 실적 부진, 거기에다가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한 무역전쟁,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통화를 좀 많이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간의 나스닥을 이끌었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4차 산업의 어떤 신기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4차 산업. 어떤 신기루. 저는 약간 이쪽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4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 4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보여지는 그 회사도, 그 회사도 본인의 회사가 우리가 4차 산업이야 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그 회사 매출의 아주 극소수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4차 산업이라는 신기루를 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빠지는 과정인가, 어떠한 이러한 개별 종목들의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좀 고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경제 지표가 아직 그렇게 꺾이진 않았지만 꺾이려고 하는 징후들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히 지표가 약세입니다 라고 단정 짓진 못하거든요. 다만 주가 지수는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더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 역시 악재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신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종가선 차트를 했는데 요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캔들 차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로 변경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주간 차트인데요. 시장의 주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주간 차트를 보면 약세장과 강세장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저번 주에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동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장세들이 약세장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장세, 잠시만요. 그렇죠? 이러한 장세들이 약세장, 이러한 장세들이 강세장, 지금과 같은 장은 약세장, 이렇게 저는 좀 보이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면 그 지난주에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약세장과 강세장일 때도 매수 매도는 하죠. 근데 너무 심하게, 일단 이런 거죠. 주식이 쭉 올라가다가 확 빠지는 어떤 이러한 순간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도 매수를 하는 구간은 뭐냐면 요런 구간입니다. 요렇게 상승하는 구간,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은 약세장 안에 있지만 매수는 할 수 있는, 하지만 비중이나 어떤 종목 선정, 매매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약세장일 때 이렇게 확 빠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런 장에서는 매매를 아예 안 해야죠. 그렇죠? 이런 장들.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이 지금과 같은 요 시작의 모습이 여기의 시작의 모습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왔지만 지금 이 옆으로 가는 횡보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어떡하나, 앞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나 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약세장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요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가거나 혹은 더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더 보여지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지 횡보가 있을지는 알 수는 아직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추세가 좀 더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보통 약세장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강세장일 때는 뭐 아실 거예요. 이런 강세장 안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 그리고 약간 횡보가 있었던 구간도 좀 있었긴 하지만, 강세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보통. 어, 음, 마이너스 7%, 플러스 21%. 기억나시죠? 어떠한 종목을 사든 간에 마이너스 7% 정도 되면 손절을 하고 플러스 21% 정도 되면 이익 실현을 해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일부 정도는 더 보유를 결정을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를 갖는데 약세장은 요걸 좀 줄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의 손절을 잡고 이것도 한 3배 정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면 이익 실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갖고, 그리고 업종도 너무 다양하게 분산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업종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IT 쪽이 강함이 있었잖아요. IT 쪽에 강함이 있었다가 IT 쪽에서의 무너짐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1,050원 정도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IT 쪽에는 무겁게 좀 누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종류들 빼고는 시장이 다 약해요. 뭐냐면 환율과 조금 환율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니까 미디어, 그리고 뭐 엔터, 거기다가 화장품, 일부 바이오 혹은 제약. 근데 제약주 같은 제약주들은 지금 대장주들이 꺾였기 때문에 꺾인 대장주들의 제약주가 아닌 일부 바이오 쪽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바이오 중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쪽 업종에서만 조금 모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중국 관련한 중국,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정부가 해제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을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업종에서 손실과 이익을 짧게 보면서 비중을 적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약세장답게. 하지만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늘리기 전에 이익 실현한다거나 손절이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약세장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약세장 두 가지가 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구간에서는 약하게 매매하되 요런 구간에서는 쉬워져야 된다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요 시장을 만약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거나 운이 좋아서 다시 상승하면 지금 비중을 그대로 가도 되는 좀 늘려도 되겠지만 빠진다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단은 다시 종목을 걷어들이고 이런 횡보장으로 간다면 이 안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이 강세장으로 다시 간다면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 가운데 정도로 현재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고르는 거죠. 이제 미디어에서는 미디어, 엔터, 화장품, 바이오, 중국 저희가 딱 요 정도를 오늘 신규 포트폴리오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벤처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되죠. 그게 5일인가요? 6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벤처 펀드가 출시가 5일이죠. 5일부터 벤처 펀드가 코스닥 벤처 공모 펀드라고 해야겠죠. 공모 펀드가 신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6개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운용의 어떤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견되기로는 공모주 30%,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35%, 코스닥 우량주의 35% 정도, 뭐 이렇게 좀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뭐 안에 들어갈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도, 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수급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로 놉니다는 아닙니다. 같이 갈 겁니다. 아무리 벤처 펀드가 코스닥 종목을 매수해도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라는 단어도 위험하고요. 고점 돌파라는 것도 좀 위험하고 좀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매매가 차트 매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오히려 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매매를 했죠. 첫 번째,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단기 매매 성향이 많아서 이것을 내일 보고 따라 들어간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종목을 이야기해도 내일 갑자기 뭐 따라 산다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말고 어차피 이거는 뭐 매집하고 뭐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미코젠, 케어젠, 뭐 아무래 요거를 어떻게 나눴었냐면 제약 쪽에서는 아미코젠과 케어젠이란 종목을 제약바이오 쪽엔 두 종목을 편입했고 오늘 다 3% 정도 비중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근데 10종목이니까 주식 비중 30%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비중 조금씩 해서 어떡하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총 주식 비중으로 보면 30%인 거고 약세장에서 30%의 주식 비중이면 그렇게 적은 거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의 매수 뭐 이유는 케어제는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미코제는 좀 오래전부터 좀 째려본 종목이기도 하고, 이거는 카페든 어떤 지금 영상이든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그러니까 제약 쪽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대장주만 공략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이 두 종목이 저는 대장주라고 보입니다. 뭐 연우라든지 제이준 코스메틱 역시 좋은데요. 대장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상승 어떤 탄력은 더 강할 수 있지만 하락 탄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탄력이 좀 부족해도 대장주를 매수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발의 어떤 좀 영향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요것들 화장품들도.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쵸.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거 역시도 중국 관련해서 사드 관련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사실 너무 좋았었어요. 이 회사들의 실적이 다 좋은데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눌려져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구간, 어떤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단기로라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 종목들은 좀 숨어있는 강소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상당히 강합니다. 실적이. 무서울 정도로 강한 회사입니다. 경제적 해자도 다 있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서는 CJ ENM, 그리고 뭐 CJ ENM과
어, 뭐 게임까지도 합쳐 본다면 펄어비스, 그 다음에 넷마블 게임즈, 이것도 사실 중국의 어떤 영향이 좀 큽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ROE가 50%가 넘고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회사인데 한동안 좀 쉬었죠. 옆으로 좀 횡보를 했었는데요. 아마 중국에서 이제 다시 스타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마블 역시도. 그래서 이렇게를 했고, 마지막 하나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MLCC라는 부분이 지금의 어떤 IT 쪽과 조금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놀라운 실적과 어떤 차트 최근의 수급의 모습들이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한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일단 편입했고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매수 방식은 저희가 아까 문자로도 확인해 드렸지만 이런 거죠. 약세장일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탕 매수를 하는데 이때 매수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105원이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강세장일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강세의 추세를 끝까지 따라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5원이 되는 순간 물량 50%를 이익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5% 상승하면 물량의 절반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딱 내가 샀던 매수 단가에 손절을 HTS에 보면 자동으로 손절을 거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주식이 볼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손절가에 딱 손절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없는 거죠. 안전한 마진이 생긴 거죠. 5% 상승했는데 절반 이익 실현했으니까 2.5%의 안전한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손절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픽스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추세를 좀 보면서 좀 따라간다라는 전략인데요. 약세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던지 한다면 비중을 줄여서 아주 소액으로 요 정도의 손절을 짧게 잡고 하는 매매 정도의 방식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약세장 국면이 길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요때가 기억 다 나시죠? 요때. 이때 상당히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5년의 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5년 동안의 장. 그래서 박스피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때는 볼린저 밴드를 밑에 깔고 하단에서 터치할 때 매수, 상단 터치 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추세에서는 이런 강세장이었을 땐 또 다른 매매 추종의 전략을 했었고 이것이 만약에 다시 또 옆으로 기어가는 어떤 모습이라면 또 그에 맞는 매매 방식으로 조금씩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지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실적.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 종목을 한번 좀 봐볼까요? 저희 종목을 저희가 월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월간 차트로 일단은 보면 일단 실적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적은 보지 않으셔도 놀라울 정도로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현재 엄청나게 실적 성장하는 종목들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간 차트로 한번 좀 실적 차트를 좀 보면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 상에서 이렇게 우상향의 추세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케어젠도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온 모습, 화장품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기는
요게 지금 파란 구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MACD 월간 차트도 확인이 중요하지만 일간 차트도 좀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이러한 수급들과 음, 실적들, 어떤 모멘텀들로 인해서 매수를 한 건데요. 아직은 안전한 구간은 아닙니다.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위에 강한 매물대 자리가 있어요. 이 매물대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노크를 하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노크를 하다 보면 저는 뚫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MLCC에 특화된 삼성전기를 일단 그러한 이유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한 번에 쉬어주는 구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요때 매수를 했었고, 사실 요게 짧은 구간처럼 보이지만 80%가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익 구간이. 그런데 잠깐 눌렸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실적은 뭐 좋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코스맥스는 역시 대장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스맥스 역시 강하고요. 호텔신라도 강하죠. 호텔신라도 저는 사실 한 13만원 정도 이상 가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CJENM도 상당히 강한 모습, 넷마블 게임즈는 나오지 않았어요. 펄어비스와 이거는. 하지만 이것들은 그 월간 차트에서 보지 않더라도 일단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일단 요렇게 열 종목이지만 사실 5업종입니다. 근데 이 5업종이 사실은 크게 보면 중국 관련한 쪽이 가장 좀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약간 내수 쪽, 이런 쪽이 많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환율과 좀 환율에서 조금 자유로운 이런 쪽으로 좀 골랐고요. 이것이 약세장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이 혹시 더 안 좋아지면 역시 종목 역시도 축소가 될 것이고요. 버텨주고 박스권에서 그래도 잘 가준다면 추세를 따라서 안전하게 좀 매매를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심리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은 많은 것 같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이 쭉 올라가고 지금이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혹시 지금이 이러한 구간이면 어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구간. 그러니까 대하락의 반등, 그러니까 대세 하락에 잠깐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이 매매하기도 어렵고 심리도 깨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제일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이렇게 횡보하고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횡보라도 해준다면 그래도 약세 매매를 할 텐데, 이게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매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은 방송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원들을 위해서 혹은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마감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연치 않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보다 그래 너의 방식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회사이다 보니까 회원 가입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시는데 상관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희 방송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종목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회사로 전화 1588-5380이죠. 일로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십시오. 뭐 돈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물어볼 데가 없고 한다면 혹시 저희가 조금 신뢰가 간다면 주저 마시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래서 관리자들이 바쁘지 않다면 좀 친절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기 전에 실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적. 근데 그 실적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이렇게 상장기업 분석 혹은 FN 가이드라는 게 HTS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서 맨 밑에 연간으로 딱 해가지고 이 부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느냐, 그리고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 회사냐를 먼저 체크하시고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줄거나 작년에 비해 올해가 뭐 이런 것들이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이면.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서 보면 EPS와 ROE가 증가하느냐, EPS는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ROE는 단 숫자 0.1이라도 매년 증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RO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3, 5, 7 이렇게 증가하다가 9 이렇게 증가하다가 9.1, 8, 5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은 이 언저리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ROE가 0.1은 증가했지만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이전부터 주식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ROE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간 차트를 펴서 월간 차트 MACD라는 것을 하나 깔면 되거든요. 만약 모르면 그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빨간색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뭐 빨갛지 않고 파라면은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빨갛다 못해 빨간 게 아니고 파랗다 못해 이 기준선까지 깨고 내려왔죠. 이 기준선 이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깨고 내려오면서 또 파랗게 왔죠. 이것은 주가가 빠집니다.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금방 회복될 수도 있는데요. 박스장이었을 때는. 근데 대세 하락이라면 이렇게 훅 쏟아 내려집니다. 이거 한번 최근에 쏟아진 것들 한번 볼까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아이고. 인터플렉스 보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 정도 이 기준선을 깬 이 하나 정도 일대 무조건 도망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 파란 이 위에서부터 도망 나와야 돼요. 이때 도망 못 나왔으면 이때라도 도망 나오셔야 되고, 이렇게 파란색이 커지면 계속 빠집니다. 주식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회사가 실적과 무관할 정도로 수급이 꼬이면 하락은 커집니다.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볼까요? 대형 우량주들도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때 파란색 딱 뜰 때 요때 빠져나왔으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이때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주식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죠. 크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평생 저희 회원분들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튜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따라서 매매를 한다거나 괜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만약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희 방식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한다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분들의 시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돈 받지 않을 테니까 1588에 5380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이게 맞을 겁니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에 평생투자 파트너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화하셔서 관리자를 통해서 유튜브 상에서 어느 부분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딱 집어서 물어보시고 종목 전체는 못 해드려도 뭐 한두 종목 크게 고민이 있는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주식할 때 심리가 깨지는 게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서로 함으로써 심리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하시기 전에 실적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시간이 닿으면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